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솜 이비인후과의 강현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도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입냄새 심하면 좀 예민하잖아요. 네. 자기는 또 모르잖아요. 입냄새 심한 사람은요,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편도 결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편도 결석이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입냄새에 나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검색을 좀 해보고 오시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바로 이제 편도결석이 있다 그러면서 편도결석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편도결석이 정말 이렇게 딱하니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뭐 편도 아래쪽에 이제 뭐 편도 아래쪽에 껴 있다거나 아니면 혀에도 보면 혀 안쪽에 이제 설편도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껴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후두나 이쪽을 이제 다 보게 되는데 후두 쪽을 보다 보면 이제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역류질환, 인후두 역류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입냄새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에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편도결석이 있는 분들은 이제 편도결석이 자꾸 재발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금 알고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안쪽의 상태를 보면 이제 편도가 이제 앞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구개편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도가 또 이제 크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안쪽으로 이제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편도와. 네네. 그 편도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상피 세포들이 자꾸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축적된 상피 세포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편도와의 입구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되면 거기 이제 안쪽에 이제 축적되어 있으면서 이게 굳어져 가지고 편도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편도 결석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거를 이제 뭐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편도 결석은 이제 쌀알 모양의 이제 노랗거나 희게 생긴 것들이 조금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편도 결석이 자꾸 생기는 거는 구강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꾸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구강 위생 상태를 조금 좋게 해주는 게 좋겠고, 그러고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을 때 그때도 구강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도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핀셋으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나 뭐 이제 다른 데도 보면 이제 그 제거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큐렛이나 뭐 아니면 이제 루프 같은 것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집에서 제거하려고 하시다 보면 뭐 소독되지 않은 것들로 제거를 하시다 보면 젓가락이나 면봉이나 이런 걸로 뭐 했을 때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너무 억지로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오시면은 이제 보고서 그 편도와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편도 아예 안쪽이 이제 깊게 이제 파여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 긁어내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제거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앞에 조금만 제거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재발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와서 이제 제거하시는 게 좋고, 그 편도 결석을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소작술을 하게 돼서 이제 안쪽에 이제 와를 조금 소작술을 해주면 좀 고기가 메꿔지면서 이제 좀 덜 생길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작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보면 소작술을 해놔도 거기 또 생기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해서, 또 아까 전에 구개편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구개편도 자체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로 편도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편도 결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편도염에 자주 걸리시는 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수술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제거해서 수술로 제거하시는 게 좋겠고요. 편도 결석만 이제 너무 불편하다 그래도 이제 편도 결석만으로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면은 재발이 안 되나요? 수술하면 재발은 안 되죠. 아무래도 편도 결석이 그 편도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편도를 아예 자꾸 떼내서 뭐 재발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긁어내는 식으로 이제 조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긁어내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좀 자라나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편도 결석만으로는 조금 수술을 하는 게 조금
아깝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편도염이 자주 걸리신다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를 좀 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제거하시는 게 좋죠. 그럼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강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편도결석이 생기는 거라서 네. 이제 조금 뭐 물을 자주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식사하시고 나서는 이제 양치질을 잘 하시고 아니 틈틈이 이제 가글 같은 걸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구강 위생 상태를 조금 좋게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생기는 것 자체를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도결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건 좀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솜 이비인후과의 강현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